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레드헤어님이 삐딱선 정신으로 무장한 첫눈이 내리는 아침입니다. 첫눈은 첫눈인데 이렇게 왕창 내릴 줄 몰랐다는 의미에서 삐딱선 정신을 무장한 첫눈이라고 표현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눈인가 비인가 아마 그 차원 아닐까요? 이런 걸 습설이라고 그러죠. 네. 엄청 좀 나뭇가지 부러지고 이랬더라고요. 오다 보니까. 출근하면서 몇 번 봤는데 저 머리에 맞기도 했어요. 이게 전기줄에 앉아있던 눈들도 무게를 못 견디고 계속 툭툭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레드헤어님이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첫눈에 출퇴근 걱정을 하는 낭만을 잃어버린 나이가 됐지만 그래도 봉숭아물을 드릴 걸 하는 아쉬움이 남는 아침입니다. 네, 갑자기 입에서 튀어나오려는 단어가 있었는데 참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리고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이용기 님이 네. 서울에 눈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세종에서 버스가 아니라 조금 비싸지만 기차를 타고 출근합니다. 잘하셨어요. 시선 집중 3부 끝날 때쯤 용산에 도착할 예정인데요. 어떤 눈 세상이 펼칠지 기대됩니다. 라고 하셨는데 세종은 안 오나 보네요. 세종은 지금 아직 안 온다 본데 상상 그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어젯밤부터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곳곳에 첫눈이 내리고 있는데 네. 말씀드린 대로 양이 좀 많습니다. 지금 특보 상황도 전해드려야 되는데요. 경기 동부권과 서울 동부권과 경기도 양평 그리고 강원도 홍천에는 대설 경보가 내려졌고요. 경기도 용인 등 경기 대부분 지역 그리고 전북 남원, 서해 5도, 강원 대부분의 지역에는 대설 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교통사고 소식도 들어와 있는데요. 오늘 오전 6시 33분쯤 서울 서부간선 지하도로 성산 방향 입구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해서 3차로에서 현재 사고 수습 중이라고 하고요. 네. 서울시 제설대책이 2단계로 격상이 돼서 일부 도로가 통제되고 있다고 합니다. 삼청로와 북악산로는 양방향이 전면 통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감사원길 감사원에서 오정공원 양방향도 통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전운전하시기 바라고요. 특히 농사 짓는 분들 이런 눈에 이제 비닐하우스가 무너져 내리는 경우 많거든요. 좀 신경 좀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네, 6704님이 컨테이너 트레일러 운전기사입니다. 다녀보니 고속도로나 큰 도로는 제설 작업이 그나마 되고 있어서 조금 괜찮은데 혹시라도 이면도로 낙엽이 떨어져 있는 곳을 운행하시는 촌철님들 조심하세요. 2배로 미끄럽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네. 안전한 출근길 되셨으면 좋겠고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하고 나섰는데요. 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21년이겠죠. 21년 1월 중하순 정도에 저를 찾아왔는데 그 김영선 의원 소개로 함께 왔는데 그때 함께 와서 2번까지 만난 건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2번째 만나고 그때 캠프를 총괄 지휘하던 강철원 후에 이제 우리 정무부 시장이 됐죠. 강철원 정무부 시장에게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우리 선거를 돕겠다고 하니 한번 얘기 들어보고 판단해봐라 라고 넘겨준 게 저로서는 그게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명태균 씨하고 연락할 일도 뭘 주고받을 일도 의견을 주고받을 일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무슨 분포도 고루고루 돼야 되고 연령별 분포, 지역적 분포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전부 정상적인 여론조사의 통상의 예에 비추어서 어긋나기 때문에 그 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여론조사에 대해서 얼마나 아느냐로 시작되는 논쟁이 나중에 거의 좀 옮기기 어려운 욕설에 가까운 이런 갈등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싸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 더. 지인 김모 씨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 입장도 밝혔는데요. 마저 들어보시죠. 지난주인가 몇 번에 나누어서 3,300만 원을 보냈다는 보도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캠프에서 필요 없다고 하는데 이걸 왜 비용이 들어갔을 텐데 이걸 왜 했겠나 하는 걸 오히려 의문을 가질 정도로 저로서는 정말 지금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네, 이전에 나왔던 설명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아주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어요. 자, 명태균 씨를 딱 2번 만났고 여론조사 결과 받아본 적 없고 비용 대납은 몰랐다. 이렇게 정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는데
자, 2번 만나고 안 만났다라는 부분,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를 받지 않았다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먼저 한번 짚어봅시다. 명태균 씨 측에서도 다툼이 있었다고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혜경 씨가 그제 오세훈 측의 여론조사 결과가 정확히 같다고 생각을 한다고 밝혔기는 했습니다만 그건 물증이 제시되지 않은 추정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섣부른 단정보다는 추가 정황이나 물증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검증하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만 한 가지 점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거죠? 자, 지인 김 씨의 행적과 김 씨의 관계인데요. 석연치 않은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오세훈 시장이 밝힌 명태균 씨와의 관계 단절 시점이 언제라는 겁니까? 2021년 1월 중하순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김 씨가 여론조사 비용을 송금하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냐면 2월 1일부터입니다. 2월 1일부터 3월 26일까지 송금을 했다고 하니까 그럼 2월 1일이면 오세훈 시장 측과 명태균 씨는 관계가 단절된 건데 오세훈 시장의 주장에 따르면 도대체 어떻게 여론조사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돈을 송금했을까? 일단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김 씨 행적과 관련해서. 두 번째, 김 씨가 연합뉴스에 밝힌 바에 따르면 여론조사 결과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는데 이 사실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오세훈 시장 측에서 명태균 씨를 어떻게 생각하고 대했는지는 모르면서 김종인 위원장과 명태균 씨 간의 여론조사 결과가 오갔다라는 것은 안다? 이게 납득이 되는 것이냐? 그다음에 그래서 오세훈 당시 그 캠프 측과 명태균 씨 간의 여론조사가 오간 게 아니라 김종인 위원장과 명태균 씨 간의 여론조사가 오간 거라고 한다면 오세훈 시장을 도와주기 위해서라고 하는 말이 성립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김 씨가 그 전에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해가 되시냐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두 가지 말고 어제 새롭게 제기된 의혹이 있는데요. 이걸 더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 씨가 사단법인 공생과 상생학교라는 걸 운영을 했는데 사업 목적은 인재 발굴 육성과 네트워크 구축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업이 있나 싶기도 한데 아무튼 이 단체의 이사진 7명 가운데 5명의 면면이 눈길을 끄는데 5명 이사들의 페이스북을 보면 오세훈 캠프 조직본부장, 오세훈 선거사무장, 오세훈 후보 선발대장 비서실 출신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여의도 연구원 출신도 2명 있는 것으로 나와 있다고 합니다. 또 이 사진 5명이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후에 서울시 산하기관에 취업을 했는데 서울의료원 2사, 서울교통공사 2사, 서울시설공단 복지경제본부장, 서울메트로환경 대표, 서울도시철도 그린환경 등등이라고 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가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정상적 절차에 따라서 각자 임원이 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 진실을 밝히는 건 나중에 문제고요. 먼저 밝혀야 하는 건 공생학교라는 단체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바로 이 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공생학교라고 하는 단체의 이사 5명이 페이스북을 보면 오세훈 캠프와 연결되어 있다는 이력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면 이 학교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여기서 제기가 됩니다. 참고로 이 공생학교는 오세훈 시장의 강력한 해산 요구로 2022년 12월에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 거라면 왜 또 해산 요구를 합니까?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네, 오대진 님이 오세훈 시장님 그렇게 억울하고 답답하면 고소장을 제출하시는 게 어떨까요? 라는 의견. 그리고 버터플라이 님은 공생과 상생학교요? 설마 공천과 개입은 아니겠죠? 라고 해주셨는데 어제 오세훈 시장 해명에도 조금 물음표가 남는다. 뭐 이런 반응들이신 것 같아요. 네. 자, 이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 이준석 의원이 명태균 씨에게 요구했다는 김영선 의원 여론조사 관련 녹취록이 어제 또 공개가 된 게 있습니다. 이것까지 좀 마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2022년 4월 28일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에게 여론조사 조작을 지시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여론조사 하나 가라로 만들어야 되는데 네. 잘 들어요. 김영선 35, 김지수가 23,
강동화도 비슷하게. 그 다음에 김정현이는 한 17. 자, 여론조사 결과까지. 자, 지지율을 지금 다 이렇게 이제 아예 불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김영선 이기는 조사 가져와라. 여기에 대한 건가요, 이게? 자, 지금까지 나온 보도 또 저희가 전해드렸던 내용을 종합을 하면 2022년 4월 2일에 김영선 이기는 여론조사 결과를 가져오라고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요구를 했다라는 이런 내용이 공개가 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또 녹취록을 통해서 명태균 씨가 강기경 씨에게 그렇게 말한 적이 있는 것도 저희가 틀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26일이 지난 4월 28일에 여론조사를 가라로 만들어야 된다. 이제 가짜죠, 가짜. 네. 이렇게 아예 대놓고 이야기를 하면서 숫자까지 불러줬다.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자기 혼자 보자고 조작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 혼자 볼 거면 뭐하러 돈 들여서 그러니까 그 조사를 하면서 이렇게 조작을 합니까? 이미 숫자까지 다 그러니까 본인은 머릿속에 입력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누군가에게 전달을 하기 위한 더 구체적으로는 김영선 공천을 따내기 위한 조작짓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따라서 짚을 점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가 누구에게 전달됐느냐. 이거 하나만 밝히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누구에게 갔느냐 요거를 좀 밝혀야 되는데 지금 검찰 수사가 이 여론조사 관련한 거에 집중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어떤 점들을 묻고 어떤 점들을 점검했는지 잠시 후 인터뷰에서 조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에 앞서서 한덕수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건의 의결이 이루어졌는데 한덕수 총리가 이 과정에서 밝힌 게 야당이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 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예상했던 대로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궁금한 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이 도돌이표의 반복이 계속될까? 이런 거 아닐까요? 뭐 다음 달 10일에 재의결을 하기로 여야가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일에 이제 또 이제 투표가 이루어질 텐데 여기서 통과될 가능성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원 게시판 논란 때문에 혹시 친한계에서 또 이탈표가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민주당 안팎에서의 어떤 기대 섞인 전망도 있는데 또 한편에서의 보도에서는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합의를 봤다라는 지금 보도도 어제 나온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폐기될 공산이 높다고 보는 게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봅시다. 재의결을 했는데 또 폐기가 된다.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걸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또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면 만나게 됩니다. 무엇과 만나게 되느냐? 두 개의 요인과 만나게 됩니다. 첫째,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 1심 판결과 만나게 됩니다. 두 번째, 명태균 씨 등의 기소와 만나게 됩니다. 이 두 요인과 김건희 특검법이 맞물리면서 상승작용을 일으킨다고 봐야 될 겁니다. 여기서 관전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이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바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여권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게 궁금한 건데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인사 개편 움직임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고 난 후에 순차적으로 내각과 용산 개편에 들어간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총리 지금 물색을 하고 있다는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사 개편을 통해서 국민에게 쇄신 이미지를 심어주고 또 국민들로 하여금 기대감을 갖도록 만들면 김건희 플러스 최상병 요인을 상쇄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은데 어떨 것 같습니까? 정말로 상쇄시킬 수 있을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저는 물음표만 찍겠습니다. 대답을 한번 촌철님들이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대통령실 관계자가 상당히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말도 했잖아요. 뭐 개각이나 내각 개편이 그렇게 금방 나올 것도 같진 않아요? 자, 아무튼 물색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될지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30년 동안 서울에 살았던 A씨. 근데 평생 처음으로 지난 22일 아침 5시에
새벽 운동을 하려고 동호대교 쪽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나가 보니까 동호대교 중간 지점에서 대교 난간을 넘어 매달려 있는 학생이 있었답니다. 아이고. 그래서 즉시 양손을 잡아 끌어올려서 구조를 한 다음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보라 라면서 대화를 시도해서 학생의 마음을 안정시켰고 그 뒤에 학생과 함께 옥수 파출소까지 동행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학생은 왜 그랬을까요? 대학 수험생이었다고 하는데 일주일 전에 치른 수능을 망쳤다라는 생각에 부산에 살고 있는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올라와서 동호대교로 향했던 거라고 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 A씨 덕분에 이제 마음을 고쳐 먹은 거고요. 이 학생이 뒤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새로운 삶을 얻었다. 앞으로 열심히 살아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 이 학생을 구조한 A씨는 성동경찰서에서 감사장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정말 다행이네요. 네, 꼰대 같지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인생이란 게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겁니다.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먹구름이 있겠지만 내일 또 햇볕이 따스하게 비칠 수도 있는 겁니다. 요즘 안 좋은 뉴스를 장식하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삶이 부럽습니까? 저는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디 용기 잃지 마시고 자신감도 잃지 마시고 씩씩하게 살아가길 부탁드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학생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신 이 A씨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짧게 전해드리고요. 네, 학회님이 귀인을 만났네요 라고 올려주셨고 짱구님도 마음이 아프고 정말 귀인을 만났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반면에 락이님이 수능으로 인생이 좌지우지되는 현실의 반증이겠죠 보내주셨어요. 그런 면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인생이 모두 규정되는 건 아니더라. 살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것도 한순간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길게 심호흡 한번 하시고 다시 출발하시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인데요. 짧게 소개해 드릴게요. 어제 저희가 시내버스 기사님 사연 하나 소개해 드렸었잖아요. 네. 흙먹는 호랭이님. 어느 지역에서 운행하시는지 제가 궁금해했었는데 어제 방송 끝날 때쯤 올려주셨었어요. 세종에서 일할 때도 버스에서 늘 시선 집중 틀고 다녔는데 요즘에는 인천에서 일하면서 버스에서 듣고 있습니다. 강제가 아니라 좋은 방송 틀고 있는 거고 오늘 아침도 함께하고 계시다고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어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G7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탈리아로 출국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상과 만났다고 합니다. 자, 이 자리에서 그러면 사도광산 추도식과 관련해서 강력한 유감 표명과 항의를 했을까요? 유감 표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 동아일보에 실렸던데요.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이 맞습니까? 왜 유감 표명 안 하는 겁니까?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까? 그리고 그 상황은 유감스러운 상황이 아니었던 겁니까? 유감 표명은 되게 수위가 낮은 거 아닙니까? 이것조차도 표명하지 않을 정도로 대수롭지 않은 사건이었습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제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이 기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추도식에 불참한 결정 자체가 일본의 강한 유감을 표명한 거다. 그렇습니까? 네. 근데 그 전에 일본이 약속을 어기지 않았습니까? 약속을 어긴 사인 간에도 약속을 어기면 항의를 하는 법입니다. 개인과 개인의 약속이 있어서도. 근데 국가와 국가의 약속이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넘어갑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